네, 그러니까 왜 이 문제 질문이 그동안 안 나왔었죠? 네. 두 자연수 A, B의 곱이 360이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6일 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두 자연수 A와 B의 곱은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습니다. 네, 하나의 공식처럼. 네. 근데 왜 이런 겁니까? 를 알아야죠. 왜 이러냐면요. A와 B 두 수를 두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이렇게 구하기 위해 이런 식을 쓰죠. 그림을. 근데 이제 기호화에서 최대 공약수를 보통 수학적 기호로 쓸 때는 라지 G라고 많이 써요. greatest의 줄임말인데 얘는 least common 할 때 그 L자를 줄였어요. 보통 줄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있겠죠, 뭔가? 가장 많이 나누어 떨어진 숫자. 그리고 나누다 보면 뭔가 숫자 남을 테고 얘도 나누다 보면 최대 공약수 나면 뭔가 숫자 남았어요. 이 A와 B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서로소입니다. 이래요. 네. 따라서 G와 A와 B를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맞습니까? 최대공약수 서로서 두 개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죠.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문제 보세요. 여기 있는 A라는 게 뭐냐면 혹시 G와 스몰 a를 곱한 게 라지 A다. 이해됩니까? 정말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라지 B는 누구와 누구의 곱이에요? G와 스몰 b를 곱한 거겠죠. 그럼 문제 위에서 보면 A와 B를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A와 B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A와 B를 곱하라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두 식을 곱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G 곱하기 G 곱하기 A 곱하기 B 맞습니까? 근데 위에 보시면 G, A, B의 곱이 누구랑 같죠? L과 같네요. 최소 배수. 여기 G, A, B의 곱을 L로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이 요 위에 있는 따라서 결론은 A와 B를 곱하기 하면 그 결과는 G와 L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가 이런 식으로 성립합니다. 이거 좀 살짝 어려운데 이해되실까요? 좋습니다. 네, 살짝 어려운 내용인데. 물론 이제 한 번에 딱 보고, 듣자마자, 뭐 알겠는데, 뭐 금방 알겠는데, 뭐. 그렇게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배운 내용이고, 아마 약간의 복습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네, 이건 살짝 지울게요. 이런 구조로, 이제 문제는 거의 다 풀렸습니다. 두 자연수의 곱, A와 B의 곱은 360. 최대 공약수는 6.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두 자연수의 곱인 360은 최대 공약수 6과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으므로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360을 6으로 나눈 값 60. 네, 이게 문제 정답이 됩니다. 시간에 여학생 56명과 남학생 64명의 모둠을 나누어 실험을 하려 하는데 모든 모둠의 여학생과 남학생 수는 각각 똑같고 한 모둠의 구성원을 가능한 적게 하려고 했을 때 한 모둠의 여학생 수는 A, 남학생 수는 B, 나누어진 모둠 수는 C였다고 했을 때 이때 A, B, C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은 여학생 전체는 몇 명이냐면 56명이 있고 남학생은 64명이 있어요. 근데 모둠을 만들어. 근데 각 모둠에 들어가는 이게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한 모둠 안에 여학생 5명, 남학생 5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각 모둠 안에 들어있는 여학생 수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만약 모둠이 3개 있어. 1,
모둠 1, 모둠 2, 모둠 3. 근데 모둠 1에 여학생 5명, 여학생 5명, 여학생 5명 이런 식으로 각 모둠 안에 들어있는 여학생 수와 각 모둠 안에 들어있는 남학생은 각각이라는 뜻은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각각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둠의 구성원을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한답니다. 모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인원수를 적게 해요. 사람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모둠의 개수가 작아진다는 뜻인가요?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56명 있어. 근데 한 모둠에 한 명씩 집어넣어. 그럼 모둠이 몇 개 필요해요? 56개 필요해요. 한 모둠에 2명씩 들어가면 56의 절반인 28개의 모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구성 인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둠의 개수는 가능한 많아집니다. 따라서 56과 64를 모둠으로 나눌 때 그 모둠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모둠의 최대값. 그럼 56과 6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뭘로 나눠지죠? 8, 87, 56, 88, 64. 둘은 서로소. 그럼 따라서 8이 최대 공약수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 8이 뭐냐면 56과 64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모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모둠 몇 개 있다는 얘기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 그 모둠 안에 각각 여학생은 몇 명? 7명씩. 여기 7명 여학생, 여기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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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56. 남학생은 몇 명? 8명씩. 여기 모둠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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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각 모둠에 들어가는 여학생 수와 각 모둠에 들어가는 남학생 수와 다 똑같으며 가장 적은 인원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둠의 개수가 많으니까 구성 인원은 적어진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만들고 나와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각 한 모둠에 여학생은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 있나요? 네, 7명. 이게 A 값이에요. 남학생은 몇 명 있나요? 8명. 이게 B 값이에요. 모둠 개수는 몇 개입니까? 네, 이게 C 값입니다. 그럼 이걸 다 문제에서는 더하라는 얘기죠? 8, 7, 8을 더하면 23. 네, 23. 네, 이게 문제 정답이 되겠죠. 강남에서 여러 개의 행사장을 만들어 생수 140병, 그 다음에 부채 200개를 최대한 많은 행사장에 남김없이 똑같이 비치하려고 한답니다. 더운가 봐요. 물이랑 부채를 갖다 놓은 거 보면 날씨가 더워서 각 행사장에 비치할 수 있는 생수와 부채 수를 각각 구하시오. 최대한 많은 행사장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까 밑에 풀었던 문제랑 말이 바뀌었죠.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생수가 14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는 200개가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행사장마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만약 행사장이 1개야. 만약 행사장이 1개라 칩시다. 아니 설마 생수가 140개, 부채가 200개 있는데 행사장이 막 300개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행사장 300개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개수가 부족하잖아요. 행사장은 300개인데 생수는 140밖에 없으니까. 결론은 140과 200보다 작은 숫자 중에 얘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대 공약수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나눠야 되죠? 일단 10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는 14 남죠. 20 남고 또다시 2로 나누면 얘는 7이 되고 10이 되고 얘네들은 서로소. 최대 공약수는 20. 따라서 행사장에 최대 많은 개수값은 20개. 그럼 그때 비치할 수 있는 생수와 부채수를 구하라면 생수 140개를 행사장 20개로 나누면 공평하게 몇 개씩 가져가죠? 7개. 여기 있죠. 그리고 부채 200개를 똑같이 행사장 20으로 나누면
10 여기 있어요. 10 여기 있어요. 네. 그럼 각 행사량마다 생수는 7개씩, 그 다음에 부채는 10개씩 가져갈 수 있겠죠. 각각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가로의 길이가 72, 세로 길이가 54인 직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접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기를 한답니다. 사용되는 색종이의 수를 되도록 적게 하려면 필요한 색종이 수는 얼마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긴, 가로로 긴, 네, 이렇게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게시판, 알겠니? 게시판아? 알겠어요? 네. 이 게시판에 뭐 하겠다고요?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이렇게 따닥따닥따닥따닥, 여기 따닥따닥따닥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붙여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 가로로 딱 떨어지게. 마찬가지로 여기 세로로 딱 떨어지게. 아이고야. 뭐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래? 미안해요. 제가 아직 프로그램 확실하게 이거 다 습득을 못해서. 왜 이러지? 아까는 잘 옮겨지더니? 뭘 건드려야 되는 거야?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얘도 남김없이 정사각형, 이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쁘게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남김없이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따닥따닥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 빈틈없이. 근데 여기 전체 길이가 72입니다. 여기 전체 길이는 54.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이 색종이의 한 변 길이를 잡아야 되는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x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일 거예요. 그럼 여기는 x는 72의 배수인가요? 약수인가요? 약수겠죠? 숫자가 작지 않나요? 배수는 숫자가 커지잖아. 얘는 숫자가 작은 거니까 약수겠죠? 근데 이 x는 여기도 x인 반면에 여기도 x이기 때문에 이 x는 72의 약수인 동시에 54의 약수인 공약수가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색종이를 되도록 적게 붙이려면 이 한 변 길이는 최대한 크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색종이를 적게 붙이려면 한 변 길이를 널찍 한 변 길이를 크게 잡아야 되도록이면 색종이가 적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색종이 길이의 최대값, x 길이의 최대값, 공약수의 최대값,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뭘로 나눠지죠? 9, 98, 72, 69, 54 또 나눠지네요. 2로 나누면 4, 3, 최대 공약수는 18 됐죠?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18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뭘 묻고 있습니까? 여기 붙일 색종의 개수. 그럼 가로로는 몇 개 들어가나요? 전체 72를 한 변 길이 18으로 나누게 되면 4. 네. 세로 길이는 한 변 길이 72를 한 변 길이 54를 18로 나누게 되면 3. 네, 3. 여기 있는 3. 그럼 가로 4장, 세로 3장이네요? 그럼 7장인가요? 가로 4장, 세로 3장, 7장입니까? 곱해야죠. 네, 12장. 총 필요한 색종의 개수는 12장이 필요하답니다. 가로 길이가 220, 세로가 165인 직사각형 모양. 땅 둘레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는 나무를 심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는 뭐 숨김없이 나왔네요. 나무 간격의 최대값. 나무가 가장 적게 심어지려면 그러면 느낌상 최종배수 같은데 이 문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나무 간격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나무 간격의 이 간격 있죠? 일정한 이 간격. 일정한 이 간격. 이 간격의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과 165의 이 간격은 세로 길이 165와 가로 길이 220의 약수가 아닐까요? 그렇죠? 가로와 세로의 공통된 약수니까 공약수가 되겠죠. 그렇지, 민준아? 이해되니? 어깨를 좀 펴볼까? 팔을 좀 내리고. 가로 220, 세로 165. 근데 일정한 간격을 잡습니다. 일정한 간격, 이렇게 간격을 잡아요. 여기도 가로 220, 일정한 간격. 이 간격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 보이는데 일정한 간격이에요. 근데 간격의 최대값을 찾겠다는 얘기는 이 165와 220으로 나누어 떨어지되 숫자가 작으니까 약수고 두 수의 약수니까 공약수입니다. 간격의 최대값 찾기 때문에 간격의 최대, 공약수의 최대값, 최대 공약수. 뭘로 나눠지죠? 일단 5로 나눠볼까요? 40. 4. 맞나요? 여기는요? 2 아닐 텐데? 30. 3. 또 11로. 4. 3. 얘는 무슨 관계? 서로서. 그럼 최대 공약수는? 55. 그럼 이 간격의 최대값? 55m. 여기 55m. 그럼 55, 그러니까 답은 나무 사이 간격의 최대값 구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55m인데 여기 심어주고 있는 나무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 여기 하나 심었죠. 55m 여기 하나 심습니다. 또 55m 여기 하나 심습니다. 그럼 가로로는 이 간격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죠? 220m라는 총 길이를 간격 55로 나누게 되면 이 간격의 개수가 나옵니다. 4개. 그럼 이런 간격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처음에 하나, 둘, 셋, 4개. 이쪽은 안 세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4개. 다시 세로로는 여기 하나, 165를 55로 나누면 3개. 이 간격이 몇 개? 3번. 간격이 3번.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쪽 몇 개? 4개. 이쪽 3개. 그럼 정확히 이만큼 하면서 절반이 된 거고 다시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절반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4개, 이쪽 3개, 7개. 그럼 이쪽도 4개, 3개, 7개. 총 몇 개? 14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며 좀 쉽게 구하는 방식은 이렇다고 그랬죠? 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최대 간격값 55.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4와 3이 각각 나무가 심어지는 개수를 뜻하는 바입니다. 그럼 4와 3을 더하면 7개. 절반에 7개가 심어지니까 나머지 절반에 다시 7개.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총 14개 나무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각각 3일, 7일마다 온답니다. 두 차가 오늘 같이 왔어요. 다음에 같이 오려면 며칠이 지나야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3일마다. 그럼 3일, 다시 6일, 9일, 12일 이런 간격으로 이제 올 테고 재활용 쓰레기는 7일, 맞죠? 7일, 14일, 21일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두 개가 서로 겹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들은 3의 배수의 형태로 오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숫자는 7의 배수가 오는데 겹친다는 얘기는 둘의 무슨 배수? 공배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3과 7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제일 그러니까 첫날 겹치는 가장 작은 배수. 이건 뭘로 나누죠? 몰라요. 안 나눠지잖아요. 서로서인 관계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둘이 뭐 하면 되죠? 곱하시면 됩니다. 20일, 21일. 네, 21일 후에 두 차는 같이 옵니다. 저희는 정월 돌보름을 맞이해서 땅콩 75, 호두 150개를 친구들한테 나눠줘요. 땅콩은 3개 남고 호두는 3개가 부족하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친구들의 인원수를 구하는 건데 친구들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75 나누기 X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X 나누기 75가 맞는 건가요? 땅콩 개수를 사람으로 나누는 게 맞아? 사람을 땅콩 개수로 나누는 게 맞아요? 땅콩 개수를 사람으로 나누는 게 맞겠죠? 윗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누었더니 몇 개씩 줬는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이게 몇 개인지,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가 몇 개? 땅콩은 3개가 남는다. 가 됐고,
호두는 전체 105개. 근데 사람 수 x로 나눴더니 몇 개씩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3개가 부족하다. 남으면 이렇게 남으면 처음 숫자에서 3을 뺍니다. 남았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3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75가 아니고 72가 되며 105가 아니고 108이 되고 뒤에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공약수인가요? 공배수인가요? 이거 뭘 구하라는 얘기죠? 네?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는 약수인가요? 배수인가요? 약수. 두 개 숫자의 공통된 약수니까 공약수. 됐니? 공약수. 일단 공약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 최대한 많은 친구들한테니까 인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겠죠. 얼마를 나눠야 돼요? 9로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는 9, 8, 72, 12. 다시 4로 나누죠? 2, 3. 최대 공약수는 36. 우리 반 인원수 36명. 됐죠? 그러면 친구 한 명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땅콩의 개수. 땅콩 전체 몇 개 있었죠? 75개. 걔를 36으로 네, 사람수 36 나누면 개인당 한 명씩 들어가는 땅콩 개수가 나오겠죠. 몇 개 나누죠? 2개 하고 3개 남죠. 어쨌든 한 명당 몇 개씩 주려고 했던 겁니까? 네, 최대 2개씩 주려고 했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노선이 다른 세 버스가 각각 8분, 12분, 18분으로 운행된답니다. 이 버스 터미널에서 오전 5시에 세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오후 10시까지 도대체 얘네가 몇 번 동시에 출발합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봅시다. 8분, 12분, 18분 동시에 출발은 최대 공약수인가요? 최소 배수인가요? 동시에 출발은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죠? 100% 뭐라고 했나요? 최소 배수입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뭐가? 동시에 출발하는 문제는 100% 최소 배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여기 얼마인가요? 4, 6, 9. 됐습니까? 또 나눠지나요? 네. 뭘로? 3으로. 여기는 안 나눠지고 2 남고 3 남고 또 나눠지나요? 네. 뭐로? 2로. 2 남고 1 남고 셋 다 서로서. 그러면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이거 다 곱하면 얼마요? 72분. 그럼 오전 5시에 출발했죠? 10시까지면 몇 시간이 경과된 거예요? 5시간. 5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이제 분해 다니니까 5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300분. 그럼 300분 동안에 72분 간격으로 이 세 버스가 다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300을 뭘로 나누시면 돼요? 72로 나누시면 몇 번 같이 출발하는지가 나오겠죠. 몇 번? 4번. 4를 곱하면 8. 그렇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 안에 몇 번 동시에 출발하는지 물어봤으니까 총 4번, 세 버스는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횟수가 나타난다. 정답은 4번이다. 오른쪽 그림같이 밑면 길이 가로, 밑면에 가로, 세로가 각각 35, 14, 높이가 10인 직육면체 벽돌. 그러니까 여기 직육면체 벽돌에 가로가 35, 세로가 14, 여기 높이가 10. 이렇게 되는 직육면체 벽돌을 같이 붙입니다. 붙여서 따닥따닥 가로, 세로, 높이로 쌓아 올려서 정확하게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정육면체니까 한 벽 길이는 모두 다 x일 겁니다. 근데 이 x의 정체는 35의 배수죠? 그렇지 않나요? 이 벽돌 하나면 가로 길이는 35, 두 개면 35파이, 세 개면 35파이 3. 따라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길이는 전부 다 이 숫자들의 배수가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x는 35의 배수, 동시에 14의 배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10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이유는 변의 길이 다 똑같은데 가로는 35의 배수, 세로는 14의 배수, 높이는 10의 배수. 근데 다 똑같은 변이니까 결론은 이 숫자들이에요. 무슨 배수? 공배수. 됐습니까? 근데 벽돌을 되도록 적게 쌓으려면 이 한 변 길이가 작아야죠. 벽돌이 되도록 적게 쌓는다는 얘기는 놓는 벽돌의 개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 한 변 길이, 나중에 정육면체 한 변 길이는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되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35, 14, 10의 최소 공배수, 일단 최대 공배수 얼마인가요? 2? 아니 2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되죠? 네, 일단 그냥 나눠지는 숫자부터 나눠봅시다. 7로 나누면 여기는 최대공배수는 없어요. 최소공배 우리는 지금 최소공배를 구할 거니까 여기는 5, 여기는 2, 여기는 10. 다시 뭐로 나누죠? 5로. 여기 1, 여기 2, 여기 2. 또 나눠지죠? 2로. 2로 나누면 내려오고 1, 1. 다 곱하면 70. 한 변 길이 70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입니까? 70cm입니다.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따져봐야죠. 가로로는 70을 35로 나누면 2개를 놓을 수 있고 세로로는 70을 14로 나누면 5개를 놓을 수 있으며 높이는 70을 10으로 나누면 7개를 놓을 수 있으니 다 놓는 벽돌의 개수는 70개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72, 28, 84인 세 톱니 ABC가 다음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답니다. 세 톱니가 회전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동시에 출발한다. 무슨 문제라고 했죠? 최종 배수. 네. 그럼 72, 28, 84의 최종 배수 뭘로 나눌까요? 2로 나눠볼까요? 여기는 36, 14, 42 뭘로 나누시죠? 다시 2로 18, 7, 21 최종 배수는 4죠. 근데 우리는 최종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더 나눕시다. 3으로 나누면 여기는 6, 7, 7 다시 7로 나누면 6, 1, 1 더 이상 안 나눠지네요.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80. 네? 84는 넘을 것 같은데? 284. 네, 284. 됐죠? 총 돌아가는 톱니가 280, 각각 A, B, C가 모두 다 284개의 톱니가 돌아가면 다시 완벽하게 여기 A, B가 맞물리고 여기 B, C가 맞물리는 처음 위치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C가 몇 바퀴 회전한 다음입니까? C가 얘기했죠. 톱니 몇 개였나요? 84개. 그럼 284를 돌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죠? 6바퀴. 284를 뭘로 나누면 돼요? 8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6. 6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284 답이 아닌가 봐. 504. 네. 안 나눠지는 거 보니까 284 답이 아닌가 봐요. 504랍니다. 504. 자, 504를 84로 이제 나누시면 되겠죠? 504. 얼마인가요? 6. 네. 이렇게 하면 정확히 딱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결국 몇 바퀴냐면 6바퀴를 회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36, 48인 직사각형 모양 카드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려 한답니다. 다음 중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될 수 있는 것, 뭐 이런 느낌이죠. 가로가 36, 세로가 48짜리인 이런 직사각형, 36, 48짜리인 이런 직사각형을 카드를
따닥따닥따닥 붙여서 나중에 이런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큰가요? 나중에 이런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를 x로 둔다면 세로의 길이도 x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x는 분명히 밑에 있는 숫자인 36과 48과 관련이 있겠지. 무슨 관련? 여기 있는 x는 36의 배수입니다. 숫자 커지고 있잖아요. 배수. 이쪽에 있는 x는 48의 배수. 근데 x는 숫자가 하나일 텐데 하는 일이 두 개네요. 그럼 두 개의 공통된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공배수. 그럼 48과 36의 공배수를 구하는데, 공배수를 구하려면 직접 배수를 구한 다음에 골라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구하는 공배수 계산법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쓰죠. 거기서 우리가 공배수를 찾죠. 이 문제는 문제 어디를 봐도 가장 작은 정사각형 한 변기를 구하죠. 가장 작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장 작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최소 공배수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얼마로 나눠줘야 되죠? 6으로 나누면 12로 나눕시다. 12로 나누면 4, 3, 서로서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144. 따라서 여기는 한 변 길이는 14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보기 있는 것 중에 144의 배수를 찾습니다. 1번 정답이고 그 다음은 5번 정답. 정답은 1번과 5번이 144의 배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5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45의 어느 수로 나누어도 4가 남는 자연수. 이런 문장. 로? 로가 나오면 나누기 앞이에요? 나누기 뒤에요? 나누기 뒤. 구분 잘해야 됩니다. 뭐뭐로 나눈다는 나누기 뒤. 뭐뭐를 나눈다 그러면 나누기 앞. 그럼 10과 15가 나누기 뒤로 가고 내가 구하는 자연수는 나누기 앞으로 가겠죠. 근데 그 자연수가 뭔지 모르니 x라고 씁시다. 근데 둘 다 나누었는데 몫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숫자가 다르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으니까 표시를 따로 해놨고 나머지가 얼마 남죠? 4씩 남아요. 이렇게. 됐나요?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머지가 남으면 이 나머지만큼 처음 숫자에서 빼준다. 어려운 말인가요? 괜찮죠? 자, 이러면 처음에 나머지가 남았을 때는 여기 있는 10과 15는 10과 15에 여기 있는 x는 잘못 표시했네요.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x는 10과 15의 배수인가요? 아닙니다. 나머지가 남기 때문에 x 자체는 10과 15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남은 4를 여기서 빼준 x-4가 10과 15의 이제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0과 15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이 숫자가 10과 15의 공배수라잖아요. 그럼 최소공배수 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최소공배수를 구합니다. 얼마나 나누죠? 5로. 여기 2, 여기 3. 집중하고 계시죠? 다 곱하면 얼마예요? 30.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30의 배수입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마무리. 여기서 잘 틀린다고 했죠? x-4가 x-4 x가 아니야. x-4는 30의 배수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x-4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시작해요? 30이 되거나 아니면 60이 되거나 아니면 90이 되거나 아니면 120이 되거나 아니면 150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됐지?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하는 건 x-4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수 x를 구하는 건가요? 자연수 x를 구하는 거죠? x-4가 이들의 배수일 뿐이지 구하는 값은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x는 얼마예요? 26. 그러니까 그게 틀린다고. 잘못하면. 다 구해놓고 틀리잖아. 34예요. 34에서 4를 빼야 30이 되잖아요.
26이 아니에요. 26에 4를 빼면 22가 됩니다.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x는 64, 여기 있는 x는 94, 여기 있는 x는 124 이렇게 가겠죠? 이 중에 100에 가장 가까운 숫자 94.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왜 잘 틀리는, 이 문제는 너무 답이 너무 뻔하게, 너무나도 뻔하게 이게 답인데 가끔 이런 문제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거 있어요. x값이, x가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x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니까 쭉 가다가 90, 예를 들어 90, 96 이렇게 되면 애들이 96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00에 가장 가깝잖아. 근데 100에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가장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을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6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숫자 중에 누가 더 100에 가깝나요? 102가 더 가까운 거예요. 100에 가깝다는 뜻은 100 말 그대로 100에 가깝게만 하면 되지 100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넘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고 100을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가장 가까운 거는 얘가 정답이지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 잘 놓쳐요.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얘가 답이잖아. 이게 답일 리 없잖아. 이게 답이니까 누가 봐도 그렇긴 한데 저런 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상 500 이하의 자연수 중 3, 4, 5의 어느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좀 전에 풀이와 좀 같지 않나요? 네? 윤?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좀 전 문제와 좀 비슷한데 100 이상 5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 4, 5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3, 4, 5의 어느 수로 이것도 나누기 뒤로 가겠네요. 나누기 뒤에 3, 나누기 뒤에 4, 나누기 뒤에 5 됐죠? 그럼 100 이상 500 이하의 자연수를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x는 당연히 나누기 앞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로 나누어도 몫은 제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좀 표시만 달리 해놓을게요. 나머지는 모두 다 1이 남는다. 모두 다 1이 남는다. 모두 다 1이 남는다. 1 남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서 빼내라. 남으면 필요 없으니까 버린다. 빼낸다. 그럼 나머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x-1은 뒤에는 3, 4, 5의 공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써야 됩니다. x-1일 이 숫자는 3, 4, 5의 공배수. 그럼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를 쭉 구한 다음에 공통된 배수를 찾는 건 좀 귀찮아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은 3, 4,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서 3, 4, 5의 최소 배수를 구해보면 뭘로 나누지죠? 안 나누지잖아? 안 나눌 때는 최종 배수는 다 곱하면 최종 배수로 했죠. 다 곱하면 얼마예요? 60입니다. 그럼 x-1은 60의 공배수라는 얘기죠. 그럼 x-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60, 120, 180, 240 구구단 하시는 겁니다. 뒤에 0만 붙이시면 되니까요. 다음은 300, 그 다음은 360, 420, 480인데 500 이하니까 그 다음은 540에서 넘어가겠죠. 100 이상 500 이하니까 이 60도 지웁니다. 100을 넘어가야 돼요. 딱 요렇게. 그러면 x는 얼마죠? 380. x는 여기서 1씩 더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1씩 더해야 됩니다. 121에서 1을 빼야 120이 되는 거니까 이 수에 다 1씩 더해야 돼요. 그럼 121이 정답, 181이 정답, 241, 301, 361, 421, 481. 근데 우리는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나 여기 있는 개수를 구하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x값을 구하라면 이게 답이라 일단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7개가 정답입니다. 1학년 학생 수는 300명보다 많고 400명보다 적답니다. 1학년 전체 학생을 8명, 9명, 10명씩 조를 짜면 항상 5명이 남는데요. 1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물어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 1학년이 있어요. 야, 1학년 다 모여.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강당에 모아놨더니 300명만 대충 보니까 세진 않았죠. 그냥 대충 보니까
얘네 300명보다는 많은 것 같고 40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 300보다 많고 3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은 겁니다. 요 사이의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301명부터 399명까지. 근데 여기서 조를 짤 거예요. 몇 명씩? 8명, 9명, 10명씩 조를 짤 거예요. 8명이 있는 조. 9명이 있도록 조를 짜고 10명이 있도록 조를 짜요. 근데 이렇게 조를 짜다 보니까 계속 8명씩 조를 짜도 5명이 안 만들어져. 마지막 5명이 남아요. 18명이 돼야 한 조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5명이 남고 9명이 안 되겠다. 9명씩 모여봐. 9명 조를 짰어요. 그래도 또 5명이 남아요. 10명씩 나눠도 5명이 나눠요. 느낌상 이런 느낌이겠죠? 느낌상 왠지 여기 있는 인원수를 정확하지 않으니까 X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X를 8명씩 나눠서 조를 짜고 X를 9명씩 나눠서 조를 짜고 X를 10명씩 나눠서 조를 짰더니 그 조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계속 5명씩 남더라. 이렇게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5명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머지가 남으면 최초에 있는 이 자연수 X에서 5를 뺀다. 5 뺀다. 5 뺀다. 5 뺀다. 그러면 더 이상 나머지가 남지 않고 여기 앞에 있는 X-5는 뒤에 있는 8, 9, 10의 공배수가 된다. 나누기 앞은 배수니까요. 그럼 8과 9와 10의 최소공배수 뭘로 나눠지죠? 2로 4, 9, 5 또 나눠져요? 그럼 다 곱하면 되겠네요. 2와 5를 곱하면 10, 4, 9, 36 이게 몇 명이에요? 360. 따라서 X-5는 360의 배수 360명 그 다음은 720명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겠죠? 1080명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X는 학생 수를 구하는 건데 X-5가 아닌 X를 구하려면 다시 여기 있는 수에다 5를 빼야 돼 더해야 돼요? 더합니다. 그럼 실제 학생 수는 365명 아니면 725명 이렇게 갈 텐데 인원수를 보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되죠? 몇 명이에요? 365명이 정답이 됩니다. 6분의 1, 9분의 1 중 어느 것을 택해서 곱해도 자연수가 된답니다. A 중 100 이하의 소수, 100 이하의 수의 개수를 구하셔.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파악해보면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고 9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자연수 A를 곱할 생각이에요. 근데 얘도 답이 어쨌든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수가 나오고 얘도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A의 정체는 6과 9의 공배수, 그렇지. 공배수가 돼야 되죠. 얘를 약분시키고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6의 배수, 만약에 6, 12, 18 일수 나오면 이게 약분되고 여기에 자연수가 1, 2, 3이 남기 시작할 테니까. 공배수. 근데 가장 작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공배수 일단 구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6과 9의 최소공배수는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이유는 답이 그거야 그게라 그런 게 아니고 공배수를 구하면 최소공배수가 필요한 것 뿐이죠. 얼마인가요? 3으로 나누면 2, 3 다 곱하면 18. 그럼 100 이하의 18의 배수를 찾는 거죠. 다 쓰기는 좀 귀찮지 않나요? 아까처럼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쓸까? 그러면 써도 돼. 근데 좀 쓰기 좀 귀찮을 때는 전체 자연수의 개수 1부터 자연수는 총 1부터죠. 100까지 100개의 자연수를 18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요? 5. 네. 6 하면 108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그럼 100 안에 18의 배수는 몇 개가 존재하죠? 5개. 물론 나머지가 남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네. 100 이하의 이렇게 나눠지는 100 이하의 A의 개수는 5개가 정답이 많진 않아서 그냥 바로 문제 풀이 갑니다. 네, 빠른 풀이는 이거였죠. 6분의 25와 9분의 20의 느낌이 돼요. 6분의 25와 9분의 25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네 둘 다 답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곱할 수 있는 분수값 중에 가장 작은 분수가 뭔가를 물어봤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걸 위아래로 배열하지 마시고 네, 옆으로 배열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배열하시고 내가 구하는 답, 분수입니다. 쓸 때는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모아서 아래다 내려놓고 아래다 내립니다. 쓸 때는 25와 20에 뭘 쓰죠?
대공약수를 씁니다.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저번 시간 설명했으니까요. 시간 그 설명을 생략하고, 그럼 얘네들이 이어서 반대로 위로 올리죠. 6과 9의 최소 공배수. 이걸 구하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답을 구해보니 답은 25와 20의 최대 공약수는 5겠죠? 최대한 나누어 떨어지는 5일 테고,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 최소 공배수입니다. 네, 최대 공약수가 아니고 최소 공배수. 얘 기하분수 맞나요? 네, 맞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 A 뭐여야 됩니까? A는 뭐여야 되죠? 5. B는 18.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곱한 값을 각각 구하는 거냐. 이제 곱셈만 하면 됩니다. 6분의 25에다가 이걸 곱해요. 5분의 18. 그럼 약분하면 1 남고 5 남고, 약분하면 1 남고 3 남고, 3, 5, 15. 이 숫자는 15가 될 것이며, 이수의 곱. 9분의 20에다가 5분의 18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4 남고, 이렇게 약분되고 2가 남고, 2, 4, 8. 결론은 처음에 있는 분수는 15, 두 번째 분수는 8이라는 자연수로 둘 다 자연수로 답이 나타난다. 결과까지 확인해 준 겁니다. 이 문제가 친절하게.